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옹고지신입니다. 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덕치. 인류 역사의 오랜 이상이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이 그려낸 덕치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수결전의 인물들을 통해 그 깊은 통찰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기의 전수결전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일대기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역사거장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상적인 관리란 어떤 사람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청렴과 의리 그리고 지혜를 겸비했던 전숙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마천이 제시하는 이상적 관리의 표본, 전숙, 그리고 그의 아들로 아버지의 덕을 이어받았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전인, 마지막으로 전인의 친구이자 사마천 자신의 벗이었던 이만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가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전숙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주군이었던 조왕장후가 황제 암살 모의라는 끔찍한 혐의로 수도로 압송되게 된 것이죠. 다른 신하들은 모두 흩어지기 바빴지만 전숙을 포함한 10여 명의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군을 따르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황제의 무서운 경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죄수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었으며 목에는 쇠칼을 차고 조왕의 노예라 칭하며 주군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의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극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뛰어난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인격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훗날 조왕의 무고함이 밝혀지자 황제는 이들의 흔들림 없는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전숙과 동료들을 모두 중요한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마천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신 관계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하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현명한 군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문제 황제 시절 전숙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그는 옛 친구 맹서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황제는 과거 맹서가 전투에서 패배했던 책임을 거론하며 전숙을 질책했습니다. 이때 전숙은 놀라운 지혜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는 패배라는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담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맹서의 덕망이 너무 높아 병사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후퇴 명령을 거부하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이는 무능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의 목숨을 건 헌신을 이끌어낸 뛰어난 인격의 증거입니다. 이 변호는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성공이라는 잣대 너머의 인간적 진실을 꿰뚫어 본 통찰력이었습니다. 경제 황제 시절 노나라의 재상이 된 전숙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젊은 노왕이 사냥과 궁궐 건축에만 몰두하며 국정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전숙은 직설적인 비판 대신 아주 세련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왕이 궁궐 공사에 열중하자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감독관처럼 행동하고 왕이 사냥을 즐기자 사냥터에 나가 왕을 돕는 척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직접 꾸짖는 대신 왕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강압이 아닌 감화를 통해 상대를 이끄는 유교적 통치술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숙의 성공적인 삶을 보여준 사마천은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다음 세대로 옮깁니다. 전숙이 살았던 시대가 안정과 도덕적 가치가 존중받던 시기였다면 그의 아들 세대가 마주한 무제 시대는 팽창과 의심 그리고 무자비한 숙청이 반복되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같은 덕성을 지녔더라도 시대가 다르면 그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숙의 아들 전인과 그의 친구 이만은 아버지 세대처럼 청렴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을 맡아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제 말년 황태자의 반란 사건인 무고의 화가 터지면서 이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만은 황태자의 요청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전인은 성문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허리가 잘리는 끔찍한 형벌, 요차명을 당하고 맙니다. 전숙과 그의 아들 세대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전숙의 덕성은 현명한 군주 아래에서 빛을 발했지만, 전인과 이만의 덕성은 의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최고 통치자의 인격과 통치 방식이 한 시대의 도덕적 건강성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전수결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바로 결자해지입니다. 매듭을 묶은 자가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늘날에도 책임 있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죠. 이 말은 앞서 보았던 노왕의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숙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자 전숙은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왕이 직접 나서서 백성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왕이 이 조언을 따르자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자해지는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리더는 자신의 실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온전한 책임의 원칙, 그리고 리더가 직접 나설 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의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리더가 새겨야 할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마천은 왜 천하를 통일한 영웅이 아닌 전숙이라는 인물을 열전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요? 그는 공직자의 진정한 가치가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도덕적 됨됨이, 즉 덕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마천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덕의 힘을 옹호하고자 했습니다. 전숙이 문제, 경제 황제와 맺었던 관계는 신하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군주가 그것을 경청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제 시대에 이르러 황제의 독단과 의심은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고, 이는 결국 수많은 인재들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시대를 선명하게 대비시키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과 경계해야 할 비극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덕을 갖추고 의롭게 사는 것은 반드시 보상받을까요? 전숙의 삶은 그렇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세대의 비극은 아니라고 절규합니다. 이 딜레마는 사마천이 평생에 걸쳐 고뇌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사마천은 이 질문에 쉬운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 세상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전하려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추구하는 삶 그 자체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 결과와 상관없이 전숙처럼 사는 행위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전수결전은 공직의 의미와 권력의 본질,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의롭게 산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될 가치가 있으며 그 기록 자체가 역사가 된다는 사마천의 굳건한 믿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수결전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무게와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